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189페이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중요한 내용은 발명과 특허,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 기술적 문제의 해결 과정,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교과서도 함께 보도록 하세요. 함께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고 머릿속에도 오래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발명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많은 내용을 접해왔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발명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선 창의적이어야 되겠죠. 기존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발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발견은 이미 있던 것을 찾아내는 것이지만 발명은 창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스케이트 칼날을 빼고 여기다가 바퀴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롤러 스케이트, 인라인 스케이트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창의성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성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아무리 좋은 발명품이더라도 값이 비싸다면 그것은 발명의 가치가 크게 손상이 될 것입니다. 경제성. 그 다음에 실용적이어야 됩니다. 쓰임새가 아주 커야 되겠죠. 옛날 것보다. 그래서 옛날 전화기도 물론 좋았지만 요즘은 이렇게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바뀌어서 아주 편리함을 주고 실용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 그렇게 발명의 특성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 발명 작품 대회에 나왔던 발명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배구공이죠. 배구공에 공기를 넣을 때 여러분들 문방구에서 공기를 넣느라고 한번 좀 실험을 해봤을 경험이 있을 텐데 이 공이 자꾸 달아납니다. 밖으로. 그래서 공을 달아나지 않고 안전하게 한 장소에서 공기를 넣을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창의적인 방법으로 공이 도망가지 않게 쉽게 고정을 하여서 공기를 주입했던 이런 방식, 이런 발명품 어떻습니까? 창의적이고 실용적이겠죠. 이것이 바로 발명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발명품을 만들 때 이런 점을 유의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발명과 특허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발명은 교과서 문장처럼 사회적, 경제적으로 대단히 큰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가치란 것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치, 그리고 또 경제적인 가치, 그래서 발명한 사람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한다는 것, 이런 것들도 발명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발명품은 허락 없이 모방하거나 이용을 하게 되면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발명한 사람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발명품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침해받지 않도록 발명을 인정해주는 이런 제도, 인정해주는 것을 특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권리를 특허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특허권을 주는 제도를 특허제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만화를 보면 저 발명품 마음에 드는데 몰래 이용해야 되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범죄 행위죠. 그래서 이 특허청에서는, 여기 특허청 마스코트입니다, 안 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발명품에 대해서 특허권을 제공하면서 그 사람이 정해진 기간 동안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는
이런 이런 제도를 특허 제도라고 얘기를 하죠. 자, 교과서 문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기술적 문제 해결 활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문제의 해결 활동. 우리 교과서에서 많은 시간을 많은 양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두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5단계를 4단계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적어 본다면요. 기술적 문제의 해결 활동. 선생님 고딕체로 잘 쓰는데 이 펜은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거금을 주고 샀는데 잘 쓰기가 어렵네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렇게 4가지로 순서를 매겼죠. 선생님이 이렇게요. 자, 아이디어 창출. 맨 처음에 발명품을 만들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겠죠. 아이디어가 없이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창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실용적인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두 번째, 이 아이디어를 이제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그림 그려서 내 아이디어가 이것이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과정, 구체화죠. 그 다음에 실제로 조금 만들어 봐야 됩니다. 만들어 보고 이 아이디어가 정말로 가능성이 있는지, 발명품으로서 혹은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4번째는 평가. 자, 실제로 이 제품을 소비자나 많은 사람들이 썼을 때 과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다시 문제가 있다면 다시 과정으로 돌아가서 피드백을 하든지 해서 완벽한 문제 해결 과정으로 실천을 해야 되겠죠. 자, 이것이 문제 해결 활동의 4가지 과정입니다. 자, 이 과정을 이렇게 위에다가 두겠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 과정에 따라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선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어 창출. 생각을 해낼 때는 이것을 어떤 틀에 따라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문제를 확인한 다음에 아이디어 창출 과정은요, 순서를 적어보면요, 맨 먼저 문제를 확인합니다. 우리 교실에 이런 점이 불편해. 우리 교실에 도서 대출을 해주는 책꽂이가 있는데 좀 불편한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이 바로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이죠. 문제를 확인한 다음에 두 번째는 창의적 사고 기법을 통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창의적 사고 기법. 자, 아이디어 창출은 또 이렇게 2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반 뒤쪽에 사물함 위에 있는 도서 대출 책꽂이가 좀 불편해요. 무겁기도 하고 또 투박해서 뭔가 좀 가볍고 또 대출 과정을 알려줄 수 있는 어떤 디지털 장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확인한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창의적 사고 기법으로서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의적 사고 기법이 뭔지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부터 먼저 볼까요?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 생각의 과정이나 생각하는 방법 등을 체계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확산적 사고 기법, 수렴적 사고 기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아마 이 확산적 그리고 수렴적 사고 기법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확산적 사고 기법에 대해서 방법을 하나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레인은 이렇게 영어로 뇌라고 하죠. 뇌. 우리 머리. 그 다음에 스토밍. ing. 스토밍은 폭풍이란 말입니다. 폭풍. 바다에서 거세게 몰아치는 폭풍 있죠? 우리 머릿속이 고요하다면 생각이 잘 안 떠오르겠죠? 그래서 폭풍 치듯이 폭풍이 휘몰아치듯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제약 없이 누가 내 생각을 가지고 비꼬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비난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폭풍이 몰아치듯 생각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사회자는 중복되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것을 버리고 또 서로 비슷한 아이디어끼리는 연결해서 정리를 하는 이러한 방법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쓰인다고요? 네, 확산적 사고 기법. 확산이란 말은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어떤 생각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상태를 확산적이라고 얘기하죠. 자, 확산적 사고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아이디어를 창출해가는 과정에서 아이디어의 창의적인 사고 기법에 대해서 그 첫 번째 확산적 사고 기법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는 뭘까요? 네,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창의적 사고 기법의 두 가지 방법인데요. 아까 설명한 내용이죠. 먼저 확산적 사고 기법, 수렴적 사고 기법. 자, 확산적 사고 기법은요. 이렇게 문제 해결할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많은 생각을 이렇게 도출하는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 그 다음에 수렴적 사고 기법은요. 선택한 아이디어를 평가. 아이디어가 확산적으로 많이 나왔다면 그 중에서 어떤 걸 택할 것인지 선택하는 과정이 수렴적 사고 기법이에요. 자,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산적 그리고 수렴적 사고 기법 이 두 가지의 창의적 사고 기법에 대해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산적 사고 기법의 두 번째 수렴적 사고 기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창의적 사고 기법의 두 번째 수렴적 사고 기법. 아까는 확산적 사고 기법이었죠. 확산적 사고 기법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과정이고요. 수렴적 사고 기법은 그 아이디어 중에서 하나를 좋은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도 나와 있죠. 확산적 사고 기법으로 생성한 아이디어는 수렴적 사고 기법으로 최적의 문제 해결 방안을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선택, choose. 선택하는 과정이죠. 자, 대표적인 사고 기법이 바로 PMI라는 것입니다. PMI, P는 플러스. 많은 생각 중에서 도움이 되는 게 뭘까? M은 마이너스죠. 많은 생각들 중에서 단점이 되는 것은 제외하자. 그 다음에 I는 interesting이란 말입니다. interesting. 많은 생각 중에서 흥미로운 것이 무엇일까? 흥미로운 것. 자, 플러스 도움이 되는 것. 나쁜 점, 흥미로운 점.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이런 방법을 PMI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방법, 수렴적 사고 기법이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PMI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확산적 사고 기법, 수렴적 사고 기법, 이 두 가지의 창의적 사고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우리 교과서에 소개된 창의적 사고 기법 예를 한 4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더하기라는 사고 기법이에요. 그래서 지우개에다가 연필에다가 지우개를 더하면 연필 달린 지우개가 되네요. 이런 방법은 더하기라는 기법입니다. add 더하기를 하면 새로운 제품을 이렇게 발명품으로 제안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창의적 사고 기법을 통한 발명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예요. 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 사용하던 이 아날로그식 카메라에서 필름을 빼게 되면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 수가 있겠죠. 요즘 우리가 쓰는 디카, 디지털 카메라는 필름이 없죠. 값도 쌉니다. 실용적입니다. 아주 좋은 발명품이죠. 그래서 발명의 3대 요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다시 창의적, 발명의 3대 요건, 그 다음에 실용적이죠. 그 다음에 경제적. 디지털 카메라, 옛날 카메라에 비해서 이런 3박자를 다 갖춘 발명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엔 세 번째 발명품을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발명품은 이렇게 모양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는 빨대를 이렇게 주름살을 넣어서 구부러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원 환자들이 목을 잘 돌릴 수 없을 때 이런 빨대가 굉장히 유용했겠죠. 그래서 작은 생각이지만 이렇게 아주 실용적인 발명품을 만들 수가 있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모양 바꾸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발명품은 커져라. 반대로 생각하기네요. 생각을 바꾸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똑바로만 세웠는데 요즘은 거꾸로 세우는 화장품, 거꾸로 세우는 치약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장사가 잘 안 되는 집은 예를 들면 뭐 식당인데 이 간판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당식 땡땡 이렇게 거꾸로 보고 거꾸로 간판을 뒤집어 가지고 지금 선생님이 정확하게 표현을 못했는데 간판을 이렇게 앞뒤로 바꾸는 거예요. 앞뒤로 바꾸어서 달면 사람들이 신기해서 한번 쳐다보죠. 그래서 손님들을 유혹하는 이런 방법, 이것 반대로 생각하기 기법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창의적인 사고를 통한 발명품의 예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아이디어 창출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구체화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화는 우리가 만든 발명품을 실제로 안 커질까요? 잠시만요. 자, 우리가 만든 발명품을 자, 지금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자, 지웠습니다. 자, 구체화 단계는 우리가 만든 발명품을 실제로 표현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는 단계가 구체화 단계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창의적인 발명품을 구체화,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림으로 표현할 때 그냥 스케치 하듯이 미술 시간에 하듯이 스케치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니은자 형태로 생긴 물체를 발명을 한다고 하면 이것을 앞에서 본 그림 정면, 여기서 그죠? 정면. 그다음 위에서 본 그림, 여기서 본 그림 이렇게 나타나죠. 요면이. 그다음에 옆에서 본 그림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요면이 보이니까 그죠? 이렇게 세 가지의 각 방향에서 본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정투상도라고 얘기합니다. 정투상도 혹은 정투상법, 법칙할 때 법이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표현을 해야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특허를 받기 위해서 특히는 특허청에 제출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제출을 해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이 구체화 단계입니다. 그럼 이제 실행은 뭐겠습니까? 실행 단계는 실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볼 때는 맨 먼저요. 여기 적어 보겠습니다. 맨 먼저 재료를 준비해야 되겠죠. 재료 준비. 그 다음에 이 재료를 자르고 금긋고 하기 위한 과정. 이것을 마름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마름질이 뭐라고요? 재료에다가 금을 긋고 자르고 뭐 이런 일들을 마름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못질을 하고 그죠? 붙이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가공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가공이란 것은 못질이 아니고요. 표면을 다듬는다. 다듬기. 자, 재료를 잘 다듬었으면 이번에는 조립을 해야 되겠죠. 조립 단계. 못질, 나사못 이런 것들로 조립을 합니다. 마지막에 다 만들었다면 마지막 단계가 검사 단계죠. 검사기.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재료 준비, 마름질, 가공, 조립, 마지막 검사 이런 단계를 거쳐서 발명품을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 봅니다. 만드는 것을 시제품 만들기라고 해서 시험적으로 만드는 제품, 시제품 만들기. 이 시자는 테스트라고 합니다. 테스트용으로 제품을 만들어 보는 단계를 실행 단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지금 기술적 문제 해결 단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행 단계까지 보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평가 단계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그 발명품이 창의적이었는지, 또 실용적이었는지, 또 경제적이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창의적이었는지, 실용적이었는지, 경제적이었는지 이 세 가지를 점검을 해서 만약에 만족을 하지 못하면 어느 단계에서 잘못됐을까? 이 단계일까? 이렇게 다시 피드백, FED, 백. 자, 피드는 먹이다 이 말이죠. 먹이다. 부족한 부분을 다시 먹여줘야 돼요. 어디로? 뒤로 돌아가서 이 과정을 피드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완벽한 발명품이 나올 수 있도록 이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